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레스토랑 품질 관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레스토랑 창업의 이해이고요. 교재는 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3페이지까지 내용을 2차 시와 3차 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강의 계획서에도 어떤 책을 사용을 했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를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스토랑 경영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원론적인 것을 볼 때에는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해요. 레스토랑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 식당이라고 할 수 있죠. 식당이란 것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외식 용어 해설 그리고 네이버 이제 사전 지식백과 이런 데서 좀 찾아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 아니 중국, 그다음에 국어사전 뭐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레스토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 레스토랑을 이용할 이용객을 맞이하여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 그쵸? 어떤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일정한 객석 또는 장소를 준비해서 영리 목적이에요. 사실 비영리 목적은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들 있죠. 정말로 NGO 그런 단체들이 그런 비영리 목적이지만 대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물적 서비스를 굉장히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영업시설을 바로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업시설을 경영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하고 고려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학문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유래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765년에 브랑제라는 사람이 건더기 많은 부이용 있죠? 여러분 아마 서양조리에서 부용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이용을 팔았어요. 건더기가 많은 부이용을. 그래서 레스토랑의 의미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거다. 그래서 건강회복제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고 해요. 레스토랑의 의미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반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프랑스 혁명 후에 귀족 요리사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죠. 대혁명이 일어나서 모두 평등하게 막 이런 으쌰으쌰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로 나와서 식당을 차리게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우리 왜 명월관이라고 해서 거기 조리사들은 원래 궁에 있던 숙수들이 나가서 이제 궁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렇게 뭐랄까 명월관 같은 식당을 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이런 사회 현상이 음식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당을 차리고 서민들과 귀족들이 일상적으로 먹던 음식을 그대로 판매하게 되면서 오늘날 이런 식당이 생기게 되었고 원조는 보이레라고 한대요. 그래서 불황제에서인 보이레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스토랑이 시작이 되었네요. 그러면 레스토랑 창업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창업의 정의. 레스토랑 창업은 외식 상품. 근데 외식 상품만 판매하면 그냥 기업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외식 상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그거에 수반하는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설비뿐만이 아니라 인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바로 레스토랑 창업의 정의가 되겠어요.
이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는 세 가지로 구성 요소를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인적 요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적 요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창업자, 그 다음에 생산자, 판매자, 일반 관리자, 이런 거에 있어서 모두 맡아서 할 인적인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조직의 각 기능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 인적 요소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상품,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것인가, 이런 사업 내용인 거죠. 상품 요소. 그 다음에 물적 요소. 뭐 자본이 됐든 기술이 됐든 설비가 됐든 재료나 부품이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물적 요소. 그래서 인적이고 상품적이고 물적인 요소들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로서 밑바탕이 되어야 레스토랑의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걸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레스토랑 창업을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이윤 추구에 있어요. 물론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뭐 사회에 대한 봉사와 그런 뭐 아름다운 뭐 이런 것이겠지만, 대부분 개인이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 이윤을 추구해야만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레스토랑 창업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창업자, 그다음에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 그다음에 창업 자본.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 교과서 2페이지네요. 를 보도록 할게요. 창업자는 아이디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사업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야 하는데, 이 실행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동원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창업자가 하는 거죠. 창업자.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려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거라는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야, 이거는 그럴 가치가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얘기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근데 그 가치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예요. 아까처럼 뭐 어떤 아름다운 사회의 구성 요소로서 살아가고 싶다가 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게, 아니면 나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야 하면은 그 가치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 곳으로만 가치를 생각하다 보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치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누가 해? 창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선안, 그런 좋은 눈과, 그 다음에 굉장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매우 많은 자질들을 갖춰야 하고, 거기다가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창업자예요. 신이죠, 신.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하면은 창업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창업자는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구성 요소로서 아이디어. 그래서 창업하는 기업이 무엇을 생산할 거고 무엇을 가지고 창업할 것인가를 의미를 해요.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갑자기 뚝 하고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외식 상품 같은 거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상품과 그다음에 서비스와 같은 정의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냥 이거 사세요 하고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거랑, 이거를 만들어서 어떠한 그릇에 담아서 어떠한 서비스 형태로 어떻게 제공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더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데 이게 너무 정의하기가 어려운 서비스인 거예요. 너무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레스토랑 창업에 있어서 아이디어라는 이 구성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고, 책에도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업 아이디어의 원천은 창업자 자신일 수 있고 팀의 일원이나 제3자에 얻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적 자산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있고, 책을 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창업자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도 필요하니까. 다음 구성 요소로서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립에 필요한 금전적인 자원, 이게 정말 처음에 필요하죠. 먼저 어떤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하려면 뭐 일단은 가게가 있어야 되고, 그죠?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또 인적, 인력, 그다음에 사업장, 설비, 원자재 같은 경영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끝이면 안 되죠. 기술을 개발하고 영업 조직 구축 이런 것들, 그리고 무형 유형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보세요. 토지, 기계, 기술자들은 여기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자본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금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사실 자금의 어려움이죠. 자금 확보의 어려움. 그래서 유망해 보이는 사업 아이디어도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창업을 위한 자금 공급의 필요가 개인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굉장히 인정되고 있어서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굉장히 나서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소상공인을 위한 무슨 소상공인회라든지 노란우산 공제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일각에서 듣기로는 어떤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 중요한 게 자금을 석 달 정도는 뭐랄까 수익금이 없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게 돌아간다. 왜냐면 레스토랑을 오픈하자마자 엄청 막 불티나게 잘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는데 더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레스토랑 창업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3가지로 창업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 절차와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4페이지 보면은 레스토랑 창업 준비 요소가 나와 있고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업할 때는 이제 아이디어 단계거든요. 그래서 업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업종을 선택. 그래서 본인의 경험, 내가 어떤 업종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취향을 갖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규모에 적합한 성장기의 유망 업종을 선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굉장히 대형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장의 크기가 대형인 그런 업종을 하겠다.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사람이 앉아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업종을 선택하는 거. 좀 딜리버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업종이면 좋겠다. 아니면 반찬 가게처럼 그냥 사가지고 가는 뭐 이런 거면 좋겠다. 사가지고 가는 것도 요즘에 대면하기 어려우면
이거를 리스트업을 잘 해가지고 뭐 딜리버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업종을 잘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는 창업 전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전략이라는 거는 어떤 독립 점포인지, 그러니까 독립 점포라는 건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맹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 거는 있어요. 이제 장단점이 있죠. 독립점포. 나중에 또 내용에 나오는데 독립점포와 체인점의 장단점이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잘 살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을 여럿을 모아서 공동 브랜드를 낼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잘 전략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을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 가게는 무슨 돈으로 얻을 건지, 내가 지금까지 벌어놨던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이거를 팔았을 때 얼마 정도의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지 내가 계산이 가능하다면 그 차입금을 가지고 자금 조달을 다시 할 건지인데, 이게 제일 안 좋기는 해요, 차입금이.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 자본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 저는 제일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부자면은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거를 빚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면은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입지를 선정하셔야 돼요. 이 가게를 어느 곳에 어떻게 입지를 결정할 건지, 이 업종에 따라서, 자금 규모에 따라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달품 팔아야 돼요. 이 입지 선정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정말 잠복 근무를 하신대요. 이렇게 가서 저 입지 내가 딱 선정한 곳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밤낮.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회사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커피를 다 들고 간다. 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학교하는 시간이라 출출해서 뭐를 먹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 선정을 그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시장 조사와 메뉴 선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입지 선정하고 전표를 결정할 때 최적의 입지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류 확인 있죠? 이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인지, 이거 진짜 사기 당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주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이 점포가 있었다면 이 점포주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주 메뉴, 부가 메뉴, 뭐 점포를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메뉴 선정이 5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획, 판매 계획,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 골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판매 형태가 이거를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인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격을 이거를 저가로 해야 되는지 고가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고르셔야 돼요. 이거는 메뉴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개업 계획, 인테리어, 주방 설비, 업무 분장, 그 다음에 업무 계획 같은 거는 위생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인허가 중요하죠. 사업자 등록증도 이제 세무서 가서 하셔야 돼요. 카드 가맹점도 하셔야지. 이거 포스 그 기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포스트가 아니라 포스요.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직원 채용을 할 건지를 계획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싹싹 지워가면서 계획을 다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 체크. 그래서 2개 이상의 식자재 거래처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매처를 확정할 때 약간 이렇게 뭘 해야 되냐면 몇 개를 받아봐요. 왜 사람이 이사를 갈 때도 이사짐 센터를 저는 한 3곳 정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격이 가장 적당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자재 구매처도 그런 식으로 몇 군데를 받아봐가지고 아 여기 괜찮겠다 그런 것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세 군데에서 다 시켜보다가 제일 괜찮은 곳을 이제 좀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째 개업 최종 점검. 네. 직업, 아르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리허설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고 역할 분장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홍보, 전단, 배포. 당일 오픈 이벤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전단지를 막 뿌릴 건지, 아파트에 가서 붙일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하셔야 되고, 개업한 다음에 판촉하고 고객 관리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조금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레스토랑 창업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과제 하실 때 레스토랑 창업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단계에 따라서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토랑 창업은 아이디어, 조사 단계, 기본 계획 및 운영, 관리 계획 단계, 실시 단계 이렇게. 그래서 시작, 아이디어, 구체화를 해서 타당성을 조금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타당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예스면은 다음 단계로 가고 노 하면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시작을 갈 건지 아이디어부터 가실 거든지 구체화하는 것부터 갈 건지 그 다음에 사업 준비팀을 결성하고 계획을 하고 자본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단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화하는 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조사, 전문 지식 습득하고 상권 분석도 하고 경쟁사 분석도 하고. 근데 이 경쟁사 분석할 때 되게 주의할 점이 예를 들면 내가 떡집을 오픈할 거야 그러면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떡집을 경쟁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빵집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집 있죠. 디저트 판매하는데 이런 데가 사실 경쟁사예요. 떡은 떡끼리 경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빵하고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사 단계에서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과 운영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실시 단계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어떻게 할 건지 임대 조건이 어떠한지를 잘 파악하고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 시설과 설비를 구축하고 영업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이러한 레스토랑을 창업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준비 요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창업의 목적에 따라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죠? 창업을 이렇게 명확하게 목적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외식 창업자는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식 아까 맨 처음에 그 구성 요소 중에 창업자 있죠. 그래서 창업자의 막 자질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기 적혀 있네요. 3페이지에 보면은 기업 능력이 있는지, 자원 관리 능력이 있는지, 기회 인식 능력이 있는지, 또는 뭐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마인드를 잘 갖춘 사람이 아무래도 실패가 적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확률에 따른 거고 외식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음식이겠죠. 그다음에 창업 아이디어,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성공의 지름길이긴 한데, 근데 반드시 차별화가 있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험이요, 경험. 내가 경험적인 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내가 만약에 빵 하던 사람이 갑자기 떡을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이제 내가 살아온 길을, 내가 걸어온 길을 잘 도듬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 창업, 개인 작업을 할 건지,
분기 도달점까지 어떻게 이거를 자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정도는 손익분기가 도달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내가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갖고 있을 건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잠재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걸 선행이 되어야만 시장 분석이 가능하고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아이디어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제공을 기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느 정도 시설을 여기가 멋들어지게 갖추고 있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고가예요. 그러면 그 고가 전략에 맞춘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출 건지 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스토랑 창업의 준비 요소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위에 뒷부분 목적과 종류 뭐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